자, 오늘 사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 미성년자들이 무인 모텔에 몰래 출입해서 난동을 부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얘기 이어가죠. 지금 와요. 지금 와요. 지금 와요. 지금 오라고. 미성년자가 그렇게 영업하게 하고 있네요. 아버님 지금 경찰은 지금 저 없어요. 죽여보라고. 보세요, 재관님. 보세요. 야, 일로 와봐. 나 근데 고소. 중요한 건 얘들이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고소한다며요. 아니. 다른 손님들이 되게 시끄럽게 있으면 양호금 비행하고 야, 있거든. 내가 왜요? 때리고 싶어요? 때려봐요, 때려봐요. 야, 일로 와봐라. 때려봐요. 야, 아프겠다. 때려봐요. 좀 뭡니까 도대체? 저기 포항에 있는 무인 모텔입니다. 지금 아이들인데요. 13살에서 한 15살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무인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는데 이후 태도가 더 문제입니다. 모텔 업주에게 우리는 미성년자고 촉법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라.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경찰이 이미 출동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경찰에게도 죽여보라며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방이라고 예쁘게 쓰고 나왔을 리가 없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병과 담배꽁초는 기본에 침구와 매트리스에는 담배꽁초로 구멍이 나 있고 세상에. 창문과 입구 문 손잡이 모두 부쉈다고 합니다. 총 420만 원 정도의 금전적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일단 나가는 영상을 보면 말이죠. 객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처리를 해놨는데 소주병입니다. 소주병이 10병 넘게 보입니다. 15병이래요. 많이 마셨어요. 지금 술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5명에서 15병. 각 한 3병 예. 이상 먹은 것 같은데 또 소주병이 또 깨진 모습도 있고요. 또 과자 봉지에 휴지에 뭐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담배에 뭐 술판 벌리고 뭐 이거 뭐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진짜. 아니 그 객실에 그 침구에다가 담배로 구멍을 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되죠. 예. 아 교수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거 지금 영상으로 보시고 나서 야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소위 이제 그 가정에서는 부모가 이제 무서운 단계는 지났고 통제 불가능하죠. 학교에서 선생님 우습게 보죠. 거기에다가 이제 법도 우습게 보는 그런 단계까지 왔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경찰관들에게 뭐 때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죽여보면은 뭐 경찰은 죄가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이론 중에서 중화기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책임의 그 부정과 가해의 부정과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가해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이 경찰이나 이런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비난하는 아주 전형적인 청소년 범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때 회초리를 갖다가 아끼게 되면 범죄 예비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 약간의 좀 따끔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승현님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촉법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 저 친구들도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촉법이야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촉법 소년이라는 게 사실 형사 미성년자인데 형사 미성년자라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촉법 소년에게는 보호 처분이란 또 다른 처분을 부여해서 이들의 개선 교화를 시키는 거지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뭐 저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아동 그 소년 재판을 하셨던 판사님과 굉장히 절친한 관계라서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들이 촉법 소년이라면 그 소년 분류 심사원에 똑같이 구속과 동등한 효과가 부여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들의 성행을 교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이들에게 회초리를 아껴서는 잠재적인 범죄인이 되고 사회에 굉장히 큰 시한폭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과연 저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도 확인하고 있다는데 좀 적극적인 조치, 정말 촉법소년이면 촉법소년으로서의 그 분류 처우에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우리 형사벌을 부과해서 이들의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금
채팅창이 막 터지려고 그래요 지금. 백 기자. 자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아이들이 저렇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애를 잘못 키웠습니다. 했다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다.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사과를 안 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할 거고 이제 필요시 감정사를 동원해서 파손된 물건 감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부모 행동이 너무 괘씸하다면서 좀 강하게 처벌받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습니다. 강하게 처벌을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피해자분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중3병의 최후. 박 변호사님, 네. 이런 애들이 말이죠. 네. 꼭 알더라도 100% 알지를 못해요. 촉법이 아니었어요. 어. 본인 촉법입니다. 고소해요. 고소해요 하면 아이들이 아주 기고만장하게 얘기를 했는데 꼭 어설프게 알아. 촉법이면 만 14세 미만자입니다. 그러니까. 만 14세가 넘어가면 촉법 소년이 아니고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 다 2006년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죠. 2007년생 생일 안 지났을 때는 촉법소년이 가능한데 지금 안 됩니다. 촉법소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들이 범한 범죄는 재물손괴죄 등등입니다. 예. 많이 파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승현님 진짜 어쩜 좋습니까 얘네들 지금 아마 지금 술 깨고 나서 우리 저 어떡하냐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닐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술 깨도 쟤들 그냥 장난치고 있을 것 같은데. 부모까지 저렇게 이 아이들에 대해서 반성할 기회를 주지 그거는 않고 어디까지나. 있으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하튼 제가 지금 꼭 이렇게 법적 내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형사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4세 미만이에요.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13년 11개월 29일까지가 형사 미성년자지 그 밑에 있는 경우에는 10세부터 13세 이상까지 즉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촉법소년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촉법소년도 엄연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되 형사벌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진짜 따끔한 회초리를 들 땐 들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방금 백 기자가 소개한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반응 보십시오.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다는 건데 이 무인 모텔 업주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부모님들이 각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통상 아이들 보면 부모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교사를 하는 분들이 문제 그 학생을 이렇게 보면 그 부모님들이 교무실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서 이게 퍼즐이 맞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통상 이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강조하는 것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지금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변호사 사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딱 알려지고 난 뒤에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막 사과를 하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비겁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잘못하면은 자기 자식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상 보면 그렇게 사과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또 그런 짓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촉법소년 이거 자체도 그거는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를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 드라마 모범 택시에 아주 명대사가 하나 있거든요. 어리다고 죄의 무게까지 가벼워지지 않는다. 네. 명대사입니다. 예.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촉법이든 뭐든 간에 이런 짓을 했으면 진짜 따끔하게 혼을 내야 돼요. 사실은 이게 14세라는 기준도 형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 기준입니다. 1960년대 기준이에요. 그러면 60년 전 네. 일제 강점기 갓 지나갔을 때 해방된 이후에 그게 지금까지 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좀 성장도 더뎠고 근데 지금은 뭐 15세, 16세 되면 지금 하는 행동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호해야 될 청소년 아닌 것 1인당 같거든요. 3병씩 소주를 먹는데 지금. 저보다 훨씬 세기도 하고요. 흉폭하기도 하고 지금 거의 기고만장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어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좀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뭐 무인텔 이런 것도 무인 모텔 그래도 잘- 여기 업주님은 네, 신고 나중에 제대로 했죠. 하셨어요. 네, 그래도.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범죄 같은 게 일어나는 게 사실은 앱이라든지 모텔을 잘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대들이 막 나가서 난동을 벌일 수도 있고 비위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